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이제 종류 좀 이게 책을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니까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소화기계 감염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먹고 이게 배설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방 대책으로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손 잘 씻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특히 이제 1차 예방에서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시설 개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책에 보시면은 장티푸스라고 나와 있어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의 사촌지간이라고도 합니다. 소화기계 감염병이죠. 예전에는 그 여러분들 그 호남 사투리 중에서 그 연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연병 과거에 이게 연병의 근원의 그 명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병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때 이제 그 감염병의 대표적인 예로 그 좀 이렇게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쓰진 않는데 장티푸스가 그때 질환의 이제 감염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돼지 콜레라도 있었고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걸리면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회피를 해야 되는 감염병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균성 이질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질이에요. 근데 세균성이 강하다 보니까 세균성 이질이라는 이름이 이제 명명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다 보시면은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폴리오. 이거는 다른 말로 소아마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명으로서는 회백척수염. 이라고도 합니다.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바이러스. 그러면은 소아마비는 왜 이렇게 이름이 돼 있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렸던 소아들, 아기들이 보통 걸렸다는 그 뜻에서 이렇게 걸렸고요. 이제 말이 되었고요. 회백척수염이라고도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학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무슨 시험 문제 풀 때, 이 책에서는 폴리오 있는데 소아마비하고 회백척수염은 처음 듣는데요?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호흡기계 감염병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DPT, MMR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나타나는 건데 천연두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연두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창이라고 해갖고 옛날에 이제 곰보 아저씨라는 말이 있어요. 곰보 아저씨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학생들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가끔 어떤 아저씨 보면 얼굴이 분화구 같은 이렇게 막 곰보빵 있잖아요. 심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천연두에 앓다가 살아남은 그 아기가 성장을 해서 아저씨가 된 거죠. 그래서 곰보 아저씨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없어요. 그 세대 되신 분들이 이제 운명을 하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 선염. 이게 볼거리라고 해요. 볼거리 다른 말로. 유행성 이하선염이 뭐냐면 유행을 해요. 이는 어딥니까? 귀 하 아래 귀 아래 선 아데노이드 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샘이 입속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4개 있어요. 여기 아래 혀 밑에 2개, 볼 옆에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숙제 동생이나 엄마나 누군가한테 이렇게 입 속에 들여다보게 한 다음에 침샘 어디 있는지 찾기. 침샘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귀 아래쪽에 있는 그 침샘이 부어버려요. 그 얼굴 하나가 더 커져 이만큼. 얼굴 2개 정도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거리라고도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종 동물 매개 감염병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광견병. 광견병. 이거는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 해요. 법명에는 공수병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공포공 물수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그 미친 개한테 물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한테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을 무서워하는 그런 병이 걸린대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광견병. 정확하게는 이제 그 타액에 흐르는 독이
피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친 개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물어서 그 침독이 들어가서 걸리는 경우 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물지 말란 얘기겠죠. 네,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잘 몰랐던 사실이라든지 중요한 거를 지금 중간에 짚어주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이라고 있는데요. 결핵은 많이 들어보셨죠? 결핵이 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뼈에 있을 수도 있고 안구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폐결핵이 유명하다 보니까 폐에만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BCG를 예방 접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결핵이었습니다. 내용은 못 먹고 못 살아서 옛날 얘기 같죠? 저도 옛날 얘기 같긴 한데 그때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4인 1위가 암이라고 좀 밝혀졌지만은 암이로 알고 있지만은 얼마 안 되죠. 50년 전만 해도 결핵이 1위라고 했던 것은 상당히 심각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실 혹시 아세요? 그 편지, 그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시를 딱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크리스마스 시를 구입해서 결핵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한대요. 근데도 놀랍게도 이 결핵이 지금 거의 없다고 판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결핵 유병률 1위가 또 우리나라예요. 아직도 결핵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문제시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항문 공부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센병이라고 있습니다. 한센병. 다른 말로 문둥병이래요. 문둥병. 뭐 조선시대 후기 문둥병이 걸리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헛소문이 돌아갔고 문둥병 환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자기를 먼저 해칠까봐. 그래서 좀 옛날에는 괴설이 많이 돌았었다고 해요. 이제 그걸 이제 학명으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 OX 기자 한번 해볼까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성감염병에 들어간다. OX, X예요. 성으로도 전파가 되지만은 성감염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피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성감염병으로 분류되진 않아요. 그렇게 알고 계셨죠? 이건 뭐냐면 면역이 후천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면역이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렸다고 해서 쾌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감염병 이제 면역력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질병이 걸려도 이제 죽는 거죠. 곧 죽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공기 속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숨을 쉬는 이유는 감염력이 이제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 능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혀 후천적으로 면역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제 무균실에서 살아야 되죠, 평생. 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병이라는 게 또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임질, 매독, 연성, 하감, 청규, 콘딜롬 이런 종류가 좀 일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업의 키포인트예요. 감염병 관리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6단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강의안을 보시면은 참고로 이번에 법이 좀 살짝 바뀐 게 있어갖고 하는 건데 만약에 감염병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의료인들 중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알았다. 그러면은 소속되어 있는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도 보건소장님에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 알죠? 보건소. 의사, 치과, 한의사는 원장님께 보고를 하지만은 소속되어 있지,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연히 발견을 했다. 감염병을 그러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군부대 군의관이라고 있어요.
말이 군의관이지 여기서 말하는 군의관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소속 부대장은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보고를 받으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의료관계법규 배우게 되면은 더 깊게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할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고 순서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기본 단체라든지 관리자, 경영자, 대표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자 이름으로 보건소장이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절차가 밟아지겠죠. 과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러면은 이 루트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법이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건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군, 2군, 3군, 4군이 아니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바뀌었어요. 1급은 즉시, 2급은 24시간 이내에, 3급 24시간 이내에, 4급 7일 이내에. 1급 감염병을 발견하면 즉시 하는 얘기죠. 2급이나 3급은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4급은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어떤 학생 또 이래요. 4급 감염병이니까 기다렸다가 7일 되기 6일 저녁밤 한급에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해야지. 그게 아니라 1급부터 4급을 포함한 모든 감염병은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정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도 좀 이렇게 유예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꼭 하게 되면 꼭 맞춰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감염병 관리하는 방법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우리 학생들 조금 더 코로나 없어질 때까지 힘을 내도록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